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글로벌 ETF 시장을 짚어드리는 윤선생 ETF 교실. 저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윤재홍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그럼 주간 이슈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꼭지를 좀 짚어봤어요. 먼저 10년물 금리, 항상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주간 단위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소폭 움직이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시장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형 성장이 소폭 조정, 조금 이제 하락을 한 가운데 중소형 그리고 가치 팩터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특히나 이제 대형 기업들, 애플이라든가 혹은 메타 플랫폼 이런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제재 이슈가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성장들은 잠깐 주춤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6월이라든가 이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중소형이라든가 가치 팩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미국의 이제 팩터별, 사이즈별 동향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게 이제 대형 성장이 살짝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형주, 소형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어떤 가치 팩터 관련된 ETF들이 상대적으로 더 셌다라는 부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미국 52주 신고가 관련된 부분인데 역시나 이제 기술주들도 역시나 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이 상승률 상위 내에 전통주, 가치주 관련된 ETF들이 다수를 좀 차지를 했다.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은행이라든가 미국의 이제 보험 산업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금 역시도 이제 신고가를 좀 지속을 했습니다. 금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시장 동향을 좀 마무리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특징 ETF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특징 ETF는 한국 반도체, 농산물, 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국내에서 관심 많죠. 일본 엔화 관련된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이 빨간색 선은 한국 반도체 업체 중에 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묶은 ETF입니다. 티커로는 이제 396500 티커를 가진 ETF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금은 아무래도 주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빠지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주가는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 추세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 이 주식형 내에서 상승률 상위들을 꼽아보면 반도체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했습니다. 상승률 상위는 이 한국 반도체 후공정 관련 ETF, 티커로는 475310 티커를 가진 ETF가 주간 단위로 16% 넘게 상승을 했어요. 이외에도 이 AI 반도체 혹은 HBM 관련해서 어떤 장비라든가 혹은 공정 혹은 이제 관련된 핵심 기업들을 묶은 ETF들이 모두 두 자릿수대 상승을 보였고요. 이외에도 좀 이제 반도체 외의 것들을 좀 짚어보면 한국 K-팝 ETF, 다음에 한국 미디어 산업 ETF도 역시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주변에서 얘기 듣기로도 막 사과값이 금값이다 이런 얘기들 계속 들리셨을 텐데 지금 이제 농산물 전반 관련된 ETF 역시도 주가가 굉장히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1년에 이 누적 자금을 보면 계속해서 좀 유출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 농산물의 강세는 조금은 조심해서 좀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좀 짚어보면요. 지금 농산물 관련된 ETF들, 아까 이제 DBA라는 티커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세의 배경에는 코코아라는 농산물이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초콜릿 만드는 이 코코아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어떤 생산지 작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코코아라든가 생우, 원당, 돈육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DBA 티커를 가진 이 농산물 전반의 ETF에 편입되어 있는 농산물들입니다. 지금 연초 대비 이후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코코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 DBA가 연초 대비 19.8%가 상승을 했는데 코코아가 거의 17% 넘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코코아의 편중된 상승이다라는 부분. 오히려 이제 우리한테 친숙한 옥수수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초 이후에 가격이 오히려 빠졌고요. 아무래도 이 코코아에 편중돼서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코코아 업황이라든가 이런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 농산물 ETF의 가격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금 가격이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죠. 금 가격이 정말 귀한 금 가격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위에 주황색 선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금 가격입니다. 한동안 횡보를 하다가 재차
금리가 떨어진 국면에서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와 함께 금을 캐는 기업들, 이 금강주 ETF 역시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 관련된 기업들, 이런 채굴 관련된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익이 빠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주가 역시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다라는 부분 좀 짚어볼 수가 있고요. 저 역시도 그 원자재 관련된 투자를 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원자재 관련된 금이라든가 원유라든가 이런 거 투자를 할 때 웬만하면 이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보자라는 측면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금은 물론 예외입니다. 금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로 지금 보시는 IAU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금 현물로 다 운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원자재 ETF들, 원유라든가 이런 ETF들은 선물로 운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롤오버 비용이라든가 혹은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특히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기업들도 같이 보자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금 ETF 하면 친숙한 게 이 티커는 GLD 티커를 가진 ETF인데 IAU를 저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수수료 측면에서 좀 더 운용 보수가 좀 낮다 보니까 IAU를 좀 더 먼저 보자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일본 엔화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상과는 다르게 엔화가 계속해서 좀 약세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미국 상장 엔화 ETF는 계속해서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금은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폐지가 됐고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가기보다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금 유입 역시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 ETF들 다 정리를 했고요. 주간 요약입니다. 타이틀은 일단 상승 온기 확산이라고 잡았어요. 지금 성장주 위주로 대형 성장주 위주로 이제 시장이 끌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주변으로 어떤 중소형주라든가 가치 팩터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온기가 조금은 확산되고 있는 모습 좀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비단 최근에만은 아니지만 이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이익 성장의 대부분을 이 대형 성장주들이 역시나 좀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핵심 어떤 이제 주도권이 넘어간다라는 관점에서 보다는 우리가 이 핵심주들은 가져가면서 좀 더 관심을 넓혀서 보자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 시장 동향 마무리했고요. 저는 윤재홍이었습니다.